국립세종수목원 야외정원에 인공수로 청류지원과 습지원, 소규모 저수지 함양지가 조성되어 있고 여자 식물학자가 정원에 자란 식물을 관찰하고 연구실에서 잎사귀를 연구하거나 관련 자료들을 찾습니다. 식물학자의 표본 노트, 국립세종수목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중등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혜진 선생님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식물을 사랑하고 연구하는 식물학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식물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혜연 대리님을 만나보도록 할까요? 식물학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수목원 식물보전팀 김혜원입니다. 저희 식물보전팀은 도시숲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국내외 식물을 조사, 수집, 연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식물은 아니었어요. 사회인이 된 후에 전공을 바꾼 경우인데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원예치료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 관련된 공부를 하다가 식물 관련된 분야들, 예를 들면 수목학이라던가 식물 분류학 이런 공부들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목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좀 더 식물을 알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서 식물 분류학을 전공하고 자연스럽게 식물학자가 되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국립수목원의 가장 크고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자생식물, 즉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보전하는 일인데요. 저는 도시화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식물들을 전국 곳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식물들의 자라나고 있는 생육 환경이나 계절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멸종위기 식물들의 씨앗을 수집하여 수목원에서 키워보는 실험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식물원에서 잘 보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물학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식물이 좋아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럽게 식물학자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수목원에서 일하다가 식물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산림학과 대학원에서 식물 분류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식물 분류학은 식물을 정해진 체계에 맞추어서 분류를 하고 또 식물들 간의 관계를 찾아내고 새로운 식물이 발견이 되면 그 식물에 이름을 붙여주는 그러한 학문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는 포천에 있는 국립수목원에서 조사, 수집 그리고 학명 관련된 연구를 하였고요. 현재는 세종수목원에서 도시숲 보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언제인가요? 산과 들에서 식물들을 만날 때예요. 제가 아는 식물들을 만나면 아는 식물이라서 반갑고 또 모르는 식물을 만나면 얘가 누굴까 그 식물을 알아내는 과정들이 항상 설레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식물들을 종자를 뿌려서 증식을 한 것들이 전시원에서 전시가 되고 사람들이 그 식물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된 마음처럼 엄청 뿌듯함을 느낍니다. 어떤 친구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식물을 연구하려면 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 그리고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산과 들, 때로는 사막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모험심까지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일을 충분히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져가는 식물들, 해시태그, 식물 다양성, 수집 연구, 탄소 중립.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채집과 보관이 중요합니다. 채집한 식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표본이란 식물의 전체나 일부를 적당한 처리를 통해서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들 혹시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식물 온실에 방문했던 적 있나요? 습지원 근처에 자리한 희귀특산식물 전시온실. 여기 있는 아름다운 식물들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희귀식물이거나
우리나라에서만 자라고 있는 특산식물입니다.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식물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한반도 지형에 맞게 진화하여 세계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특산식물을 관리, 보존하는 것은 식물 주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식물을 활용한 산업에서 새로운 식물을 기르고 대량 증식을 통한 대중화, 새로운 물질 탐색은 식물 주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식물 주권과 같이 중요한 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요. 식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명하고 연구 등에 쓰일 식물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표본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표본은 앞서 설명하였듯이 식물의 일부나 전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표본 만들기 실험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식물 표본 만들기. 그럼 식물 표본에 사용할 식물을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벌개미치를 채집하도록 할 건데요. 풀과 같은 식물들은 보통 뿌리까지 채집합니다. 모종삽을 활용하여 식물을 채집해 주세요. 학교 주변에 있는 식물을 채집해 볼까요? 김혜진 선생님이 연보라색 꽃이 핀 벌개미추를 채집해 뿌리에 달린 흙들을 살살 털어주고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자, 그럼 학교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측백나무를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의 경우 뿌리까지 채집하기보다는 줄기의 일부분을 채집합니다. 전정가위를 활용하여 나무의 줄기를 야채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꽃이나 열매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식물의 종을 밝히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점 꼭 놓치지 말고 잘라주세요. 뾰족뾰족한 열매가 달린 측백나무. 풀과 나무 채집 완료! 연구실. 식물을 채집해 왔는데요. 그럼 한번 표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표본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식물을 보관할 야책, 식물, 벨트, 집게, 가위, 화장지, 신문지, 박스골판지, 메모지, 자, 흡습지. 그럼 표본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표본에 사용할 식물의 흙을 털어줍니다. 붓이나 스펀지를 이용해 조심히 털어주세요. 야채 위에 구멍 뚫린 합판. 통풍이 좋은 박스 골판지를 올려줍니다. 식물의 습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신문지를 야채 크기에 맞게 접어줍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신문지나 버려지는 박스를 이용해 주세요. 그 다음 다른 신문지를 준비하고 그 위에 흡수지를 올려 준비합니다. 한 번 더 접을 수 있는 크기로 준비. 그 다음 아까 채집한 벌개미치를 야채 크기에 한번 배열해 보고 그 다음 식물의 크기가 야채 크기보다 클 경우 식물을 야채에 맞게 접어줍니다. 꽃의 경우 수분이 많기 때문에 휴지를 덧대어 꽃 밑에 휴지를 깔아주세요. 습기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 포스트잇을 활용하여 식물 이름, 흡습지 하단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식물 정보를 적어주세요. 채집한 날짜, 채집한 사람을 적어주고 신문지를 덮어줍니다. 야채 크기에 맞추어 신문지를 접어주고 야채 위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 다른 신문지를 한 겹 더 올려주고 나무의 열매나 꽃을 활용한 표본을 만들 경우에는 야채 크기에 맞게 잘라주는데 이때 새로 표본을 시작할 경우 박스 골판지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나무 표본의 경우 측백나무. 앞면의 줄기를 비스듬히 잘라 줄기의 단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열매의 경우 하나를 채취해 주세요. 칼을 활용하여 열매의 단면이 보일 수 있도록 잘라줍니다.
열매 안에 노란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신문지를 한번 올려주고 그 다음 다른 신문지 위에 흡수지를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식물의 야채 크기에 맞게 배열해보고 열매의 경우 앞면이 보일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아줍니다. 열매의 크기가 높을 경우 다른 신문지를 활용하여 높이를 맞춰줍니다. 열매가 없는 부분에 작게 접은 신문지들을 놓아줍니다. 그 다음 신문지를 접어 습기를 머금을 수 있도록 올려주고 통풍에 좋은 박스 골판지를 위에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야채의 뚜껑을 덮어준 뒤 벨트를 활용하여 야채를 있는 힘껏 당겨줍니다. 야채의 앞면과 뒷면이 되는 합판은 동그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벨트로 야채를 꽉 묶어준 뒤 튀어나온 부분이 없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야채 뒤에 식물에 대한 기록을 적어주세요. 하단부에 적어줍니다. 활동지를 참고하여 식물 지도 만들기나 또는 표본 액자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성된 표본은 2-3일 동안 잘 건조하여 식물이 마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2-3일이 지난 표본을 활용하여 식물 액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액자를 준비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셀로판지와 종이를 이용하여 액자 모양을 만들어 봤어요. 앞면에 투명한 셀로판지가 붙어 있습니다. 안 쓰는 종이를 활용하여 본드를 덜어주세요. 식물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식물의 뒷면에 스펀지에 본드를 묻혀 식물에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말린 벌개미치를 박스 골판지 위에 올려놓고 뒷면에 본드를 발라줍니다. 하얀 종이 위에 식물을 붙여줍니다. 식물을 붙인 하얀 종이를 식물 액자 오른쪽 면에 붙인 다음 셀로판지가 있는 왼쪽 면을 접어 덮어줍니다. 식물 액자 만들기 완성. 벌개미치가 그대로 보존된 식물 액자 완성! 탄소 중립 더 알아보기. 식물을 관리하고 표본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희귀특산 식물들은 미세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되고 있는데요. 국내 많은 식물학자들이 희귀특산 식물뿐만 아니라 사라져가는 식물들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식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업무가 식물학자의 일만으로 보기보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탄소 중립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식물학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친구들이 식물 표본을 멋지게 성공하고 식물학자에 대한 직업적 관심이 생긴다면 정말 오늘 하루가 보람될 것 같아요. 오늘 활동은 비록 끝나지만 식물이 마르기까지 친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오늘 활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국립세종수목원, 화면해설 제작,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